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지만 이렇게 정부가 구호금을 다룰 권한을 줬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력 직원을 뽑으면서 특정 지원자들에게 대놓고 점수를 몰아주는 식으로 채용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전국재해구호협회는 3개 직무의 경력직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협회 운영을 총괄하는 김정희 사무총장이 직무마다 각각 이름을 콕 집어 공개합니다. 김 사무총장이 언급한 3명 중 지역본부장에 지원한 김모 씨와 연구소 책임수석에 지원한 정모 씨는 김 총장과 사적 관계가 있는 지인들이었습니다. 결과는 김 사무총장의 뜻과 같았습니다. 이들은 서류 심사에서 각각 단수로 합격한 뒤 면접을 거쳐 최종 채용됐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정부의 채용 비리 검사를 받는 대상입니다. 이 보도가 나간 뒤에 단체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사과문이 올라왔고 행정안전부도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리 의혹은 또 있습니다. 구호품을 정할 때 협회 관계자 지인의 업체가 로비를 하고 또 납품 과정에서 짬짬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북 영덕 수해와 강원 산불 이재민들이 쓸 구호 꾸러미 키트 납품 업체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생필품 위주던 종전과 달리 화재 예방 콘센트가 별도로 추가됐습니다. 취재 결과 입찰 공고 한 달여 전 해당 콘센트 판매 업체 부대표인 임모 씨가 당시 협회 한 자문위원 소개로 재해구호협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총장 등에게 해당 제품을 설명하고 구호 꾸러미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임 씨 업체가 낙찰을 받았고 임 씨는 그 석 달 뒤 재해구호협회의 자문위원이 됐습니다. 임 씨 업체는 이후 4년여 동안 해당 제품 6억 3천만 원어치를 재해구호협회에 납품했습니다. 아이고. 차는 미쳐가지고 지가 막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원인 규명을 하려다 보니 제조사와 싸울 수뿐이 없는 거예요. 차가 미친 거거든요. 책임은 국과수가 있는 겁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팀들에겐 모두 이것을 통해 뽑은 자체 생산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KBO 신인 드래프트입니다. 자, 그럼 지난 10년 동안의 드래프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지난 10번의 드래프트에서 가장 성공한 팀은 어디일까요? 바로 넥센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와 예비 메이저리거 이정우 선수는 물론 안우진과 김혜성 선수까지 드래프트를 통해 최고의 유망주들을 수집한 키움은 지난 10년 동안 107명의 선수를 뽑아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WAR을 132.87이나 정립했습니다. 드래프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투수의 인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무려 전체 드래프트된 선수 절반 이상이 투수였고 그 가운데 76.6%는 더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고졸 투수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투수 중심 드래프트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졸 내야수 한 명이 평균 7,900만 원을 받고 1이 넘는 WAR을 기록했는데 1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받은 고졸 투수들은 그 절반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 희귀성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는 왼손 투수가 더 심각했는데요. 구창모와 김재웅, 이유리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리그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고졸 좌완 투수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올해 드래프트에서 뽑힌 선수들의 활약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점이 왔을 때 우리는 2024년 KBO 신인 드래프트를 어떤 드래프트라고 기억하게 될까요? 과연 이번 드래프트에선 얼마나 많은 숨은 보석이 발굴돼서
KBO 리그를 화려하게 수놓게 될까요? 사 년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 7일 생을 마감한 대전 유성구 초등학교 교사 A씨의 발인식.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교권 침해를 당한 기록들도 공개됐습니다. 반 아이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려 교장 선생님께 지도를 부탁했다. 학부모가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교장 교감은 도움을 주지 않았다. 한편 A씨가 소속된 초등학교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 다음 날인 5일부터 이틀간 예정돼 있던 동료장학 공개 수업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살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별도 입장문을 내겠다는 말을 남긴 채 건물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2년 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실시된 교권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응답자의 5% 남짓만 만족한다고 응답해 전국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예견된 비극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맞아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추모 발언자로 나선 한 교사가 교권 보호와 관련한 대전시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으며 제2의 서희초 사건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집회 다음 날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대전시 교육청은 연가와 병가를 쓰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압박하는가 하면 20여 개의 학교에 교회 체험학습 불가를 요청해 비난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바뀌는 게 없다는 절망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교사 A씨의 절규에 대전시 교육청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시멘트 생산량 1톤당 500원에서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시멘트세 입법 논의가 이어지자 세금 부과를 막기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연간 25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기금 출연으로 지난 2016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되던 시멘트세 법안 심사는 잠정 보류됐고 재작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기금의 사용을 1년간 지켜본 뒤 시멘트세 법안 논의를 이어갈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됐고 시멘트 산업 사회공헌 기금 관리 정관도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이나 특정 단체, 기관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투명한 기금 집행을 위해 비영리 특수법인인 한국생산성본부와 기금 수탁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연일회 감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이 운영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됐을까요? 취재 결과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시멘트 상생기금을 조성한 시멘트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국회에 보고한 각 지역별 기금 사업 목록입니다. 국회는 이 중 92건의 사업에 대한 지출 증빙 서류와 사업비 산출 내역을 공개할 것을 산자부에 요청했는데 19건, 사업비로는 약 28억 2,400여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의 증빙 서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가 아직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사업까지 감안하면 깜깜이 사업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증빙 서류가 있다고 답변한 사업 중에서도 아직 국회에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이 두세 줄이 고작인 것도 있어서 이런 자료로 국회에서 검증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